삶의 순간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워싱턴 DC 근처 포토맥 강 위에서 민간 항공기와 육군 헬리콥터가 공중 충돌을 해서 6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DEI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와 바이든, 직전에 민주당 교통부 장관이 백인이 너무 많다면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강조한 인사 채용이 여객기와 군용기 충돌 사고라는 증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션 더피 신임 교통부 장관은 사고 직전까지 여객기와 군 헬리콥터는 표준 운항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미국과 러시아의 아주 유명하고 챔피언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피겨 스케이터들도 있었습니다. 사립학교에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개의 교육 행정 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공교육 재편이 목표인데 주정부와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강해서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교육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편이고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믿는 사람은 공화당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호감도도 에머슨 여론조사 결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은 얼핏 보기에는 지지하는 것 같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관타나모 베이에 거대한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행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임기 1기 때도 시도했지만 관타나모 베이는 테러리스트 수용시설이라는 점과 비용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임 국방장관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새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LA 산불 등 자연재해 이후의 재건을 시도하는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속에서 독소에 노출돼가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체포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국가정보국장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독재자와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정보국장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사설에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열흘째고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정말 큰 비극적인 사건이 어제 동부 시간으로 밤 9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 그래도 현재 레이티스트는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토맥 강에서 비행기 잔해 지금 세 동강이 났다고 하죠. 어제 오후에 아메리칸 이글스와 그리고 이제 육군 그 버지니아주 그쪽 지역에서 훈련을 하던 그 블랙헉이 충돌을 해서 모두 다 숨졌습니다. 워싱턴 DC 그 외곽의 그 레이건 공항 근처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그 어떠한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규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강한 지역이죠. 몇 블럭 떨어져 가보면은 의사당이 있고 백악관이 있고 바로 그 레이건 공항을 눈앞에 두고 레이건 공항으로 치면은 지도로에서 볼 때는 오른편 이 그 포토맥 강에 추락을 한 건데 어느 지역보다도 영공 제한이 엄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는
착륙하기 위해서 하강하고 있었고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사가 짧은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조종사들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추락 직전에 항공교통관제사가 또 군 헬리콥터에 물어봅니다. 비행기 보이느냐? 그리고 이제 그 보이면은 그 헬리콥터가 뒤로 좀 지나가야지 된다. 그리고 헬리콥터도 비행기 보인다. 이런 답변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인지 충돌을 해서 그 미드에어 충돌이라고 하죠. 이런 미드에어 영공에서의 민간 항공기와 비행기의 충돌이 그다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 일이었고요. 우선 희생자들을 보면은 캔사스 위치타에서 미국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치르고 이제 워싱턴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선수들, 러시아 선수 가운데는 94년도에 피겨 그 스케이팅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한 챔피언을 가진 그런 이제 선수들도 있었고 아마 미국 선수들을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브게이나 시시코바, 바딤 나우모프 이런 선수들 98년부터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캠프에서 지도 같은 것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러시아 태생이고 그래서 클렘린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묵념을 한다 하면서 외국 사람들도 숨졌다. 굉장히 애도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버지니아주니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전국교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얼음이 열려 있었고요. 그 물은 8피트 깊이였고 다이버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밤을 지새우고 결국은 지금 이제 시신을 그 수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대통령도 교통부 장관도 생존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도 훈련 중이던 육군 그 UH-60가 이렇게 추락을 해서 그 헬리콥터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버지니아주의 그 포트 벨보이르에서 훈련을 하다가 굉장히 그 안에는 3명 가운데는 경험이 많은 그런 그 승무원들이 적절한 장비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제12 항공대대 브라보 중대 소속이랍니다. 48시간 동안 모든 일을 하지 않겠다. 국방부도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제탑에서 피하라고 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에게 see and avoid 보이느냐 그리고 avoid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아니 왜 관제탑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부터 했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지시랍니다. see and avoid라는 거 그리고 블랙호크가 그렇게 낮게 비행하는 것도 그쪽 지역에서 드문 일이 아니고 강을 따라서 군용기가 비행하다가 또 이제 항공기가 착륙하는 일이 드문 일도 아니고 그러나 2023년도에 뉴욕타임스가 주로 사람이 실수를 해서 미국에서 일주일에도 어떤 때는 여러 번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제 이런 보도는 있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이 지금 충돌 이 사고의 원인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왜 이 군용기가 경로에서 see and avoid 피하라고 했는데 피하지 않고 이 충돌을 했는가 그걸 이제 본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이틀 됐네요. 션 더피 이 교통부 장관도 분명히 이거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하진 않았지만 absolutely 분명하게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요 치명적인 비행기 추락이 일어난 거 특히 이제 이 영공에서의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이어서 마지막이 2009년도였답니다. 뉴욕 버팔로 인근에서 이제 49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탄 그런 비행기가 어떤 집에 추락을 해서 그때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숨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어젯밤에 그 충돌은 1982년도 1월 13일에 눈이 막 내리는 한 그 플로리다 에어 플로리다 비행기가 충돌한 이후에 그때 이제 조종사 실수로 결국은 판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DC 지역에서 이제 최악의 에어 비극이죠. 그래서 포토맥의 비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요. 미국 항공사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항공기가 추락을 해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12년 전 그때는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아시아나
아리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탑승객이 그 당시에 370명이었는데 3명이 사망한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2013년 이후에 미국에서 항공기가 추락해서 사망한, 더군다나 이것도 군 그 헬리콥터와 충돌을 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는 이 같은 이제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떤 추도를 한다던가 애도를 한다던가 왜 사람들을 컴포트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맨 그 시작할 때 정말 미국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나라 전체가 애도한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숨졌기 때문에 피겨 스케이터들과 코치 또 가족들도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요. 깊이 애도를 한다라고 먼저 애도부터 하고 본인이 주도를 해서 묵념부터 했습니다. 눈을 감고 묵념을 하고 집권 열흘 만에 이 같은 그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이 고뇌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을 몇 분 하고 한 5분쯤 지나니까 바로 이제 그 정치로 돌아가서 저는 미국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빨리 이걸 정치로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런 사고가 있으면 분명하게 이거 인재다. 여기까지는 사고 직후에 알았다 할지라도 뭐 블랙박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오늘 이제 한 5분 지나면서 그런 말을 하고 10몇 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연방 항공국의 관제탑에는 최고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 되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DEI 정책을 비난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특히 이제 며칠 전은 아니네요. 네, 물러나게 된 그 핏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을 재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제스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라는 곳의 시장이었죠. 그때도 재난이었고 교통부 장관이었을 때도 엄청나게 재난이었다. 사실은 인디아나주에서 작은 도시의 시장을 하고 교통부 장관이 된 건 그만큼 그쪽을 이제 잘해서 됐다는 얘기인데 재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에 관해서 말한 그 부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비극 앞에서 바로 이제 전임 행정부, 그것도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8년 하면 16년 전입니다. 오바마를 비난을 하면서 오바마가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모든 것들이 백인들이 많아 하면서 흑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히스패닉계들도 기회를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제탑에는 백인만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In the Obama administration just prior to my getting there, and we took care of African Americans, Hispanic Americans, we took care of everybody at levels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It's one of the reasons I won. But they actually came out with a directive to white, and we want the people that are competent. 대통령은 이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좋게 보도를 하라는 압력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소수 인종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방송을 하면서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그게 말하자면 이거 소수 인종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백인이 너무 많다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누구 게다가 DEI를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DEI라는 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은 그런 그 백인과는 달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대통령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런데 이런 지적을 제가 안 하면서 방송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또 흥분하네요.
제발 트럼프에게 좋은 방송을 하라는 얘기를 압박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고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증거 없는 이 같은 지적은 너무나 대통령으로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은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DEI라는 것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것이 코리안 아메리칸 소수 인종들에게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DEI가 미국의 민간 항공기와 훈련 중이던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원인이었다고 아직 사고 조사도 하기 전에 블랙박스 보기도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서 16년 전에 대통령 그리고 전임 대통령, 전임 교통부 장관을 재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미국에 하나도 좋은 그런 그 비극적인 사고를 수습하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이제 숨지신 분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해야지 되고 애도도 해야지 되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래 맞아 관제탑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지능이 최고인 사람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럼 DEI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최저라는 얘기입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 엄청 일 잘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관제탑에서 앞으로 많이 일할 그럴 그 어린 아이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제 어쨌든 캔사스에서 출발한 위치타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이글 플라이트 5342 비행기 원래는 바람이 북서쪽으로 조금 불었지만 이 항공기가 레이건 공항에 접근할 때 그때는 이제 바람 같은 것들도 하나도 없었고 편안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원인 같은 것은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지만 이런 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도 약간 분노하는 것이 저도 슬픕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통부 장관과 또 국가정보국장 인준 청문회가 있는데 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자면은 지금 조류독감 같은 것이 엄청 유행을 하고 있고 그게 사람에게 번져서 결국은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왔죠. 이게 점점 더 퍼진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 코비드 때 굉장히 잘했던 일이 백신 개발을 서둘러서 24시간 하라고 해서 빨리 백신을 내놓은 일이 아주 잘한 일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지시를 해서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백신은 있지만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백신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허가를 해주느냐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백신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부정적이었었던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의 인준 청문회 오늘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게퍼즈 이 민주당이었고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였다가 공화당으로 확 바뀐 그런 이제 국가정보국장의 인준 청문회는 미국의 정보국 하면은 미국이 이제 적대국들이 있고 테크니컬리 좀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국가정보국장으로서 지금의 정보국장들과는 지금까지의 너무 다른 이력을 갖고 있고 게다 대고 종교적인 문제가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종교는 종교인데 그냥 평이한 종교가 아니라 남들이 컬트라고 부르는 그 종교 속에서 자라났고 부모 시대부터 이런 문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CEO도 얘기를 하네요. 조종사가 굉장히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군에서도 특별한 그 표준적으로 이 항공기가 표준식으로 그 헬리콥터가 운항 중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날씨도 지금 큰 별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시계도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도대체 정확한 그 사고의 원인이 더군다나 미드에어 충돌이기 때문에 이 공중에서의 충돌이 참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내용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8시 조금 넘어서 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봤어야지 되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혼란스러운데 어제 아침에 이 시간쯤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여러 가지 그 예산에 대해서 또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단을 해라. 일단 검토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가 이제 법원에서 그러지 말아라. 시행 중단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고 그 뒤에 방송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 측에서 이 대통령 측에서 그 예산국에서 이걸 이제 그 메모 보낸 것을 취소를 했다. 해서 그러면은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게 굉장히 혼란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그걸 또 이제 철회를 했다. 하니까 이거 완전 철회한 것인가 보다 했더니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 자금 동결을 취소한 게 아니라 단지 그 예산국에서 메모 보낸 것을 취소한 거다. 이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원 명령에 따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인 그 어떤 비영리 재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제가 이런 것을 아침에 바쁜 시간에 막 점검을 해봐야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 그 사고 때문에 포토맥의 그 비극 때문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행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백악관의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건 법원이 그 동결이라는 것을 시행하지 말아라 하고 한 것에 따르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메모는 철회했다고 하고 그러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백악관 대변인의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다라는 얘기와 혼란도 혼란인데 정책이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그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이제 그 아젠다대로 가겠다 하는 그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연방 상원이 리 젤딘 그 환경보호청장 인준을 했고요. 인준을 한 사람은 별 크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2명의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보인 새롭게 오늘부터 그 털시 게볼드 제가 가브리엘 게볼드라고 했나요? 가브리엘 기퍼즈라는 의원이 애리조나주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서 얼마나 총명했고 40대의 아주 똑똑한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그냥 그 정치를 그만뒀어야지만 되는 그래서 우주인 출신인 남편이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 돼서 지난번 선거할 때는 부통령 후보까지 거론됐었던 그런 사람이죠. 가브리엘 게볼드와 혼돈을 했어요. 툴시 게볼드 그 하와이가 지역구였었던 연방 하원 의원,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캐시 파텔 이 사람은 이제 뭐 연방 수사국장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두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이제 그 충성을 하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캐시 파텔은 더한 것 같고요. 아직 캐시 파텔 청문회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고 가브리엘 기퍼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모든 서방 세계에서는 가브리엘 기퍼즈가 아니라 툴시 게볼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서방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이나 중요한 매체는 반대라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서 이 그 툴시 게볼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국가정보국장이라는 게 모든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정보를 딱 취합을 해서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대통령이 읽을 만한 정보를 또 이제 문자화해서 보고를 드리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게볼드는
군복무한 경험이 있고 의회, 하원 의원 경험도 있고 하지만 정보를 다룬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떠오르는 스타였는데 요즘은 뭐 얼마 전부터는 그 팍스에서 일했던 그 터커 칼슨과 자주 팟캐스트 같은 거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리고 음모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팍스의 터커 칼슨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두 사람의 그 아주 화려한 그 언변과 논리적인 구조해서 이 서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고요. 부모가 1980년도에 하와이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뭐 Science of Identity Foundation이라고 해서 힌두교는 힌두교인데 약간 뭔가가 좀 변형된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컬트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이제 여기에 몸을 담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인 이 지금 국가정보국장의 지명자도 거기에 했고 이런 그 컬트 비슷한 그 종교 집단의 특징은 그 멤버들을 굉장히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장사를 하면은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역시 이 뭐 하원 의원이 될 때 그 툴시 게볼드가 하원 의원이 될 때도 많은 지원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 버틀러라는 사람은 대학 중퇴를 하는 굉장히 아주 샤프한 사람이래요. 근데 추종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자아 실현을 하려면은 완벽한 그 영적인 사랑을 해야지 되고 물질을 조금 멀리 해야지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 끔찍하게 반대라고 이건 이제 툴시 게벌드도 그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부모님 가운데서 아버지는 또 하와이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게벌드가 믿고 있는 그 무슨 뭐 Science of Identity Foundation의 추종자 크리스 버틀러는요. 버틀러가 방에 들어가면 신도들이 다 몸을 숙여야지 된다고 하고 그가 밟은 모래를 먹거나 하와이니까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를 먹는다든지 그가 먹던 음식 조각을 뭐 유물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를 굉장히 높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나중에 이제 이 멤버에서 탈퇴해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의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쾌하게 하면은 신을 불쾌하게 하는 거다. 힌두의 신을 불쾌하게 하는 거다 하면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가에 집중을 하고 또 이 그 지명자의 남편도 같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 게벌드가 버틀러가 본인과 너무 밀착돼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힌두교라고만 하죠. 그러니까 게벌드가 본인이 속한 그 힌두교가 다른 데선 컬트라고 사교라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국장으로선 이런 종교적인 바탕, 그 종교에서 오는 어떠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교가 물질을 멀리하고 뭐 전쟁 같은 것도 싫어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본인이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매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국가정보국장으로서는 이게 완전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툴시 게벌드 같은 경우는 정보국의 정보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폭로를 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음모론적인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너무 충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이제 국민에 의해서 쫓겨나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망명을 받아주기는 했는데 그런데 받아주기는 했어도 블라디미르 푸틴조차도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바사르 알-아사드, 이 시리아의 바사르 알-아사드는 시리아의 독재자, 아버지에 이어서 독재를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엄청나게 지지하면서 막 가서 미국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바사르 알-아사드와 친하게 지내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도 엄청 칭송하고 해서 국가정보국장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의 매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미국인 두 사람이 터커 칼슨과
바로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툴시 게벌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라면 또 모르지만 국가정보국장으로서는 조금 굉장히 특이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원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뭐 그다지 지지할 것 같지 않고 동의를 한다면 그야말로 미국의 막 스파이, 첩보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이 기구의 최고의 수장이 되게 된 아주 뭐 기이한 여정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요. 푸틴의 옹호자고 러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어제는 아마 인준 청문회에서 두 군데 인준 청문회, 소위원회 청문회였는데 잘 못했다고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장관이 3명만이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J.D. 벤스라는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지금 국방장관이 됐죠. 국방장관 되자마자 이렇게 큰 사고를 접하게 됐는데 수습을 해야지 되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공격자들이 말하자면 민주당의 저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면 정말 아주 위험해.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고 소령 출신인데 어떻게 뭐 민간과 아니면 군인들 다 포함해서 300만 명 넘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아주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랬음에도 어떠한 청문회에서 뭔가를 쓰러뜨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어제는 보니까 방송 끝나고 보니까요.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아주 막 정확하게 막 전곡을 찌른 것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백신을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근데 청문회 할 때 본인도 얘기를 했거든요. 캐롤라인 케네디 사촌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의 아이에게는 백신들을 맞췄대요. 이거 뭐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또 많아요. 왜냐하면 세 번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가 많습니다.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가 내 아이들에게는 백신을 접종을 했다. 그럼 그것도 접종을 했어도 문제고 안 했어도 문제잖아요. 안 했으면 이 백신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소아마비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을 줄일 수 있으니까 물론 뭐 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보단 좋은 작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백신을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은 뭐 120 몇 번 백신을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인의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시키면서 백신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이건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밖에 안 되잖아. 백신 소송하는 거 막 중요한 인맥이 많잖아요. 케네디 가문이니까 본인이 또 변호사이기도 했고 하니까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소개비만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럼 그것도 잘못이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도 계속 또 그렇게 한대요. 그런 돈을 받는데요. 이거는 왜 이해상충이 아닌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왜 그게 이해상충이 아닌 것까지는 나오지 않던데. 근데 버니 샌더스가 그런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이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도 음모론 같은 것에 깊숙이 빠진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것 다 제치고 이 백신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 뭐 강오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식품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식품에 뭘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민주당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어머니들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런데 코비드 때 학교 폐쇄한 거는 엄청 반대를 했었고 백신이 제일 중요한데 공화당 의원 3명은 잃어도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국방장관처럼 또 이제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넘버 1 이슈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독감 바이러스, 이 조류독감이 H5N1이 지난 1년 동안 너무 빠르게 퍼져서 미국에서 막 소가 닭이 아니라 소가 막 얼만큼이 감염이 되고 소수의 사람들 루이지아나 그분은 이제 숨졌잖아요. 무슨 새에게서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인간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졌을 때 지금으로서는 공급이 적당하답니다. 이 백신이 있으니까요. H5N1 백신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고 뭐 앤서니 파우치 뭐 질병통제연구소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아요. 지금까지. 백신은 소용없다. 근데 백신 소용없다 하는 사람들도 아마 어린 자녀에게는 맞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는
나중에 이제 그런 보고서들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은 생산 가속화, 백신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케네디는 백신을 위험하다고 이번에 청문회 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백신 반대자가 아니라고.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죠. 수십 년 동안 백신을 반대해서 소송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 수수료만으로도 엄청나게 번 사람이 난 백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이건 거짓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기위한 것이고 만약에 조류독감뿐이 아니라 완전한 또 다른 전염병이 일어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우리가 그때 코비드 때는 다 알았다가 다 잊어먹은 것 있어요. 이 백신도 그 형태가 있잖아요. mRNA. 이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케네디는 mRNA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증거 없이 막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어떨까 이런 것. 그리고 또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을 승인하지 말라고 보건복지부 아래에 식품의약국도 있고 뭐 질병통제국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에 압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드가 중요한 거죠. 뭐 잠재적인 예가 뭐 라임병 백신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소송을 장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인데도 미국에서요 1986년도에 연방정부가 백신으로 인해서 뭐 드물기는 하지만 모든 약과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이 있죠. 그게 본인이 건강하면 극복할 수 있고 극복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자녀를 둔 가족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연방정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격 기준을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백신 또 어떤 부작용이 이 같은 뭔가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지 되는 프로그램에 포함될지 선택할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일반 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법원에서 이제 보상 범위를 결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케네디가 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그 같은 범위를 확대한다면 백신의 종류도 확대하고 범위도 확대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돈을 이제 줘야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도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는 또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럼 백신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어봤자 보건복지부 장관 성향이 이러니까 우리 맨날 소송당하고 또 보상 청구액은 점점 높아지고 하면 왜 그걸 왜 만들지?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죠. 제약회사는 백신 제조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될 때는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뭐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백신 자체를 완전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케네디는 이 같은 반백신 소송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대형 백신 제조업체를 고소한 로펌으로부터 리퍼럴 피를 막 몇백만 달러씩 받으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더라도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썼는데 제가 혹시 문장을 놓친 건지 어떻게 이게 이해상충이 아닌지는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는 자궁경부암 어제 캐롤라인 케네디가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가다셀이라는 백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케네디는 싫어하니까 맘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을 허용한다고는 하는데 접근하기 어렵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또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네요. 그때요 홍역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수두 같은 거. 근데 이게 다 결국은 백신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건데 여기에 대한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이 있어서 물론 청문회 할 때 얘기했어요. 백신 원하는 사람에게 백신 못 맞게 예방접종 못하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백신을 구하기 어렵게 할 수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서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무슨 홍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약간 의심이 있을 수도 있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제조업체가 이제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할 때 엄청난 돈이 들죠. 그 엄청난 돈이 들 때 다 민간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상당 부분을 정부가 같이 하죠. 이건 우주 산업만 무슨 테슬라의 스페이스 X와
연방정부, 나사, 무슨 국방부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백신도 같이 하는데 이런 것을 연방정부가 좀 돈줄을 딱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에 질병통제국장이었던 탐 프리든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 백신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널리 권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이제 리콜이라고 하는데 소프트 자를 붙입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소프트한 리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케네디 장관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과 종종 떨어진 그런 백신 회의론이라든가 그리고 뭐 개인적인 기행, 오히려 캐롤라인 케네디 사초는 개인적인 기행이 이런 장관이 되기에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어쨌든 백신 사용이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줄어들 수 있다. 치명적인 홍역과 같은 그런 그 질환의 발생률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런 거는 또 사람들이 뭐 살충제를 너무 많이 쓰는 거 금지한다던가 가공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규제 제한한다던가 이런 것은 또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좋아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어제 특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 아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은 패스트 러너라서 빨리 배우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이 백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본인이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 뭐 변호사로서 환경에 대해서 소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몇 번이나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이런 것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건데 그 보건복지부라든가 여러 의료계에서 일했던 사람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 번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어제 많이 생중계가 됐잖아요. 보여줬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이제 노인 아니에요. 65세 이상 젊은이와 또 뭐 특정한 뭐 장애를 가지면은 65세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 건강보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사람이 구분을 못 하더라니까는요. 결정적인 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국방장관이 아세안 국가가 어느 국가냐 하니까 한국 아세안 국가 아닌데 한국, 호주 이렇게 이름을 대는 것과 똑같은 밑바탕이 좀 부족한 오늘 이제 또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민과 연관된 건데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많이 추방하는 것을 한인들 가운데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내 돈 안 나가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어제는 힌트를 주지 않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엄청 비난을 하긴 하던데요.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트럼프 그 대통령에게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퇴출시켰었죠. 지금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한 것 다 해결하자 하면서 2,500만 달러를 준다네요. 그럼 2,500만 달러 가운데서 2,200만 달러는 트럼프 기념관을 만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기념관은 돈이 지금 막 넘쳐나요. 이런 식으로 뭐 ABC에서도 그때 1,500만 달러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으니까 다 이제 알아서 기는 거고요. 언론사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 아주 중요한 법안에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서 초당적입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라고 절도와 아니면 뭐 다른 관련된 범죄로 체포가 된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을 하고 추방을 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에서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조지아주에서 그 간호대학 학생 그 베네수엘라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그 이후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제 뉴욕에서는 뭐 이민세관국 그리고 이제 경관들
협력을 해서 39명 체포했다고 하는데 지금 뉴욕에 뭐 죄를 저지른 엄청난 혐의 등으로 뭐 다른 나라에서 돈 같은 거 불법으로 받고 한 그런 이제 그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그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 출신이고 경찰들도 협조를 잘 했답니다. 근데 39명밖에 체포 못 했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있는데 관타나모 베이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쿠바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아주 외딴 섬이죠. 여기는 테러리스트들만 가둡니다. 테러리스트들만 간두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외딴 곳에 아주 그 범죄자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가두는 곳에 불법 체류자를 가두는 그 시설을 준비해라. 침대를 한 3만 개 정도를 해라 하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글쎄요, 이건 뭐 돈도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의회에서 해줄 것이다 했는데 지난번에는 안 해줬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기 1기 때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테러리스트들을 하는 곳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만들려면 외딴 곳이니까 물류가 들어갈 때 그렇고 사람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최악의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곳에다 이제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엠네스티 그 인터내셔널이 관타나모는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그 불법 행위가 있었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를 일반 그 불법 체류자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를 계속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심지가 단단해서 임기 1기 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이제 가지고 와서 한다. 여기에는 제반 사항은 많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고요. 대통령에게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또 하나는 트럼프의 이민 단속이 이 가디언의 보도인데 산불, 홍수 이런 재건을 하는 지역사회는 엄청나게 나쁘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꼭 LA 산불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이런데 허리케인도요. 거기 막 독성이 많죠. 건물은 무너질지도 모르죠. 이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경험이 많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답니다. 무슨 독소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병에 걸릴 그 위험에 직면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청소하려고 어느 여러분이 기꺼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LA 산불 정확하게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해서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건이 빨리 되지 않으면 여기서 또 빈익빈 부익부가 나오는데 부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집 한 채 렌트해서 살아도 되고 아파트 렌트해서 살아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있다 하는 거. 해서 잔해를 제거하고 곰팡이도 제거, 지붕 교체, 산비탈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뭐 여러 아주 굉장히 길게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지금 보면은 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 4개 서명했는데 3개가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는 사립학교 교육에 연방자금 더 많이 쓴다는 것, 바우처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반미국적이고 해롭고 거짓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을 안 한다. 세 번째는 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 대고 이제 네 번째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계획. 아주 뭐 미국 영웅들의 국립공원 내셔널 가든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제법 높습니다. 어제는 어디서 47%였는데 오늘 다시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 결과 49%가 나왔는데 비호감도는 41%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호감도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에 대한 그 장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도 높아졌는가 하면은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많이 그렇게 됐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민에 대해서는 여론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56%는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오래 살고 있으면 여러 조건이 되면은 시민권을 줘야지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이건 역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1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용자 나라, 세계 최초 AT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얼마 전이기 때문에 더욱 그 포토맥 강가의 비극이 참 그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